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트럭팔 토큰에 대한 소개를 보겠습니다. 트럭팔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INX 가입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INX 홈페이지 안에서 오퍼링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가입 이후에 인베스트라는 왼쪽에 창이 있거든요. 그 메뉴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이 창하고 이렇게 생긴 창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 지금 가격이 고정돼 있죠? 여기는 제가 시즌 1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토큰 증권 자체에 큰 시장이 두 개로 나뉘죠. 1차 시장, 2차 시장. 1차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의 IPO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완전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장으로 나온 거죠. 오퍼링을 처음에 이제 받았다가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으로 나뉩니다. 세컨더리 마켓에는 이런 식으로 24/7 일반 주식하고는 다르죠. 연중 무휴로 INX에서는 라이센스로랑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총 이렇게 3가지 문서가 있고요. 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총 발행량이 10억 개입니다. 그 중에 2억 개를 이번 오퍼링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소 투자 금액은 2,000불입니다. 근데 트럭팔이 0.1달러니까 미니멈 한 명당 2만 개를 얻게 되는 거죠. 자세한 오퍼링 내용이나 회사 분석을 저번에 이제 길게 한번 설명했는데 그거를 간추려서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게 토큰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이 백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나눠서 먼저 쉐어홀더, 창립자죠. 파운더나 이제 완전 초기에 만들 때 돈을 넣었던 사람들, 그게 파란색입니다. 쉐어홀더 20%. 그 다음에 코어 팀, 파트너,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거를 설립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었던 그런 컨설턴트나 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10%를 나눠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인센티브, 요 50%에 해당하는 5억 개죠. 그러니까 10억 개니까 5억 개, 2억 개, 1억 개, 2억 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커뮤니티가 누구냐면 실제 화물 운송자들, 이 트럭팔에 트럭 부부로서 등록된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레퍼럴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운송을 하면서 쌓이는 그런 우리나라처럼 무슨 마일리지 뭐 그런 거 같은 게 적립이 되면 그걸 바꾸는 형태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면 트럭팔 토큰으로서 5억 개를 한정해 놨다. 그래서 많은 트럭 기사들이 실제로 운행도 하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되게 저는 좋게 보이는 구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요 20%, 아까 전에 2억 개라고 설명드렸죠. 투자자는 2억 개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2억 개. 총 10억 개 중에 2억 개를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처음에 F1 폼으로 한 건 아니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1년 정도 락업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미국 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HGC라는 회사가 트럭팔을 설립한 회사거든요. HGC에 여기 지금 조세 회피처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BVI,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랑 카이맨 제도의 회사가 각각 설립돼 있어요. 일단은 카이맨 제도에 설립되어 있는 HGC가 대빵이죠. 얘가 이제 실질적인 오너 회사, 지주 회사고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BVI,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이 회사. 이 회사는 사실상 껍데기고 카이맨 제도에 있는 회사가 대빵이죠. 100%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트럭팔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트럭팔 토큰을 발행해서 돈이 수익이 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파이낸싱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에 따라서 75%를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오냐? 또 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이 회사는 홍콩에 있는 HGC라는 회사에 또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GC 홍콩 회사는 또 선전에 있는, 홍콩하고 매우 가까운 중국 내륙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선전에 있는 이 회사를 또 100%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WEHGC라는 회사를 선전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트럭 운전 기사들
부터 해서 그 에코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트럭 포인트라는 개념을 받게 되고요. 그 트럭 포인트로 D 트럭팔 토큰으로 바꾸고 D 트럭팔 토큰으로 다시 트럭팔 토큰으로 바꾸게 되는 형태거든요.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에코시스템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이 RMB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로 선전에 갔다가 홍콩에 갔다가 버진 아일랜드 갔다가 다 뿌려주게 된다. 그런 거죠. 얘는 실제로 이걸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임원들도 쉐어홀더로서 배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이 토큰을 가지고 있고요. 이 토큰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이 전체를. 그리고 이런 구조가 이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랑 중국 국외에 있는 걸로 나눠져서 컨트롤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투자금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런 구조를 VIE라고 하거든요. 이게 알리바바 그룹 다 아시죠? 알리바바 그룹, 중국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알리바바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타오바오나 이런 건 내륙에 있고 알리바바는 해외에 상장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에 모두를 컨트롤하게 되는 형태. 이게 중국 당국에는 외자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이 회사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투자금을 밖에서 받으려고. 그렇다고 중국에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세금을 내는데 이런 기업 구조가 불법이 아니고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알리바바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 알리바바 그룹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국내, 중국 국내, 중국 국외 많은 회사들을 이 홀딩스 리미티드가 케멘 제도에 있죠. 여기서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들 것까지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키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프로시저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지금 현재 STO를 진행하고 있죠. 0.1달러에 한 개의 트럭팔 토큰을 갖게 되는데요. 그 트럭팔 토큰을 사시면 그거는 ERC1404의 형태로 투자자 지갑에 보유를 하게 됩니다. 오퍼링이 끝나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오퍼링이 하는 도중에는 실제로 돈은 들어가고 받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증서는 남아 있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증서는. 그래서 뭐 떼먹니만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SEC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마스크 이더 월렛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트럭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5억 개에 배당되어 있는 건데요. 이 커뮤니티 실제로 HGC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분들이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갖게 되냐면 이 실제 유저들,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들이나 그 생태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뭐 레퍼럴이나 아니면 실제 운행을 하면서 트럭 포인트를 받게 돼요. 이 트럭 포인트는 다시 D 트럭팔 토큰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유틸리티 토큰이죠. ERC20으로 제작된 D 트럭팔 토큰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비율로 트럭 포인트가 D 트럭팔 토큰으로 바뀌게 되냐면 밑에 보이시죠? 총 5억 개라고 했는데 9천만 개, 9천만 개, 8, 8, 8, 8 이렇게 8천만 개씩 해가지고 첫 번째 9천만 개까지는 5트럭 포인트로 1D 트럭 8 토큰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바꿈에 따라서 10대 1, 20대 1, 35대 1, 50대 1 이게 초반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초반에 빨리 바꾸라고. 그 말은 뭐냐? 초반에 이걸 안 바꾸면 이게 포인트로서 그 기업에서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의 유출을 막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생기고 기업은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똑똑하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D 트럭 팔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제로 나가는 지출되는 돈은 트럭 포인트로 써 나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서비스 피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트럭 북이라고 하면 화물 운전 기사들이 이제 등록이 되고 또 이 에코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트럭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 HGC의 수익금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 모이는 수익금들 중에서 75%가 보이시죠? SEC에 등록된 레귤레이션 D나 레귤레이션 S를 통해서 트럭팔 토큰을 D 트럭팔 말고요. 트럭팔 토큰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트럭팔 토큰은 D 트럭팔 토큰하고 1대1로 교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D트럭팔 토큰도 생성량이 일정하고요. 이 트럭 포인트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초기에 빨리 바꿔서 이 트럭 운전사들도 이런 75%의 수익 배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트럭 유저들이 운전사들 뭐 이런 에코시스템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똑똑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요 모든 생태계 관리는 HGC사의 트럭북으로 사실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트럭북의 기능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기능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꼭 필요한 부분, 왜 하게 되냐, 이렇게까지 왜 하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잘 굴려가지고 사람들을 구슬려서 돈을 벌겠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중국 물류 시장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단편화되어 있고요. 불투명성이 짙고 미스매치되고 막 과세도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런 구시대적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물류회사랑 B 물류회사가 있는데 이 트럭 운전기사들이 CD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교류가 전혀 없고 이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도 개인이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가지각색이고 천차만별이고 그렇게 돼서 불만이 많은 거죠. 실제로 공개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워낙에 인건비가 싸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세금도 우리나라는 뭐 나라가 이렇다 하는데 거기는 그 성마다 다르거든요. 무슨 성, 장시성, 광둥성 뭐 이렇게 성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어려움, 신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에코시스템 위에서 좀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트럭팔 에코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게 무조건 뭐 좋다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안 하지? 이런 질문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커뮤니티 가서 질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개인이 확인이 되는 선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물론 뭐 제 방에 와서 물어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에코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한테 어필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좀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 트럭팔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를 짧게 한번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